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의사들이 지금 거리에 나가서 많은 의사들이 진료를 하자냐고 집회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의대생들이 의사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시험을 거부하고 있어. 시험을 안 치겠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그 의료 정책을 지금 내놨어요. 뭐 몇 가지 내놨는데 이것을 협의하다가 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의 의견대로 따르라, 이렇게 강경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의료 정책을 쓰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의사들이 집회를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의사들의 의견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정부의 생각대로만 밀고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지금 의사들이 진료를 하지 아니하고 또 의대생들도 지금 시험도 응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가 되었어요. 의사들이 또 집회를 하면은 의료 공백이 생기죠. 이 의료 공백을 생기는 것은 선배 의사들이 대신해서 진료를 해주고 있는, 적극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의사들의 어떤 그 참 뜻이 상당하게 참 의사들로 봐서도 합당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반대하고 의사 그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또 이 집회를 계속하면은 이 26일 날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진료를 하지 아니할 시에는 형사법, 행정처분 등을 강경 조치를 하겠다. 참, 이 뭐 대통령도 엄중하게 법을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뭐 또 보건복지부 장관도 강경 조치를 하겠다. 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국민을 향해서 뭐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이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럽니까 그래? 뭐 말만 안 들으면 무조건 뭐 자기들의 뜻에 안 하면은 강경 조치, 뭐 법에 아주 참 법이 공권력을 세우겠다, 국민을 위협하는 이러한 반응을 자꾸 하고 있네요. 어쨌든 많이 좀 이상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서 이 박능후 장관의 그 강경 조치를 한다 하는 게, 특별한 이유 없이 진료를 안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벌금을 매기는 게 가능하고, 또한 1년 이하의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도 하겠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에는 면허 취소도 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 박능후 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의사들은 거기에 반하지 않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중이죠. 또한 의대생들은 시험에 응하지 않고. 그러면 그 이유를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의대생들을 정원하겠다, 정부에서 정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부에서는 의사들이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의사들이 볼 적에는 지금 적지 않다, 의사의 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병원에 가려고 해보면은 뭐 의사가 없어가지고
또 거리가 멀어서 병원이 멀어서 또 병원이 적어서 병원 가기가 어렵습니까? 뭐 하루나 이틀씩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까? 뭐 사실 가까우면 5분, 10분, 조금 멀어봐야 한 20, 30분이면 다 차 멀고 촌에서도 나오면 다 20, 30분이면 다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보건소든지. 또 진료도 기다려봐야 한 30분, 1시간. 막 기다려봐야 뭐 병원이 많이 오는 손님이 많으면은 한 2시간도 기다릴 수 있는 2시간까지 기다릴 그렇게 병원이 잘 없어요. 사실은. 거의 가면은 바로바로 진료를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의사 수가 모자라질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지금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앞으로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 그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의사를 더 이상 정원할 필요성이 없다.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부는 해야 된다. 10년 내에 4,000명을 더 정원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 정부 정책을 이래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들의 말이 맞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 이런 이야기. 의사들은 또 반대입니다. 공공의대. 정부는 지역마다 공공의대가 없는데 공공의대를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최종 결정도 안 됐는데 이 정부는 남원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라도 남원에다가 함에 이 공공의대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땅을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하면 한 40% 이상을 보상을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예? 최종 결정도 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 함에 자기들은 그 밀어붙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계획했던 것을 그냥 밀어붙인다 그죠? 국민의 뜻이고 말고 간에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의사들이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공공의대 설립을 해서 또 학생을 모집할 때 이 모집하는 방법이 전문가들과 그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추천에 의해서 모집을 하겠다. 이건 뭐 시험도 안 쳐고 이것도 뭔가 맞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공의대 설립하는 것도 의사들은 반대를 하고 있죠. 또한 의사를 정원하는 것도 반대를 하고 지금 현재 이 두 가지만 봐도 이 의사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격 의료입니다. 이 정부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가지고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의사들 이야기는 오진할 수도 있고 정면에 그 대면을 하면은 대면하지 않고 이 원격으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안전하게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의사들 이야기는. 좀 수고스럽고 힘이 들지만은 비대 직접 만나서 내가 아픈 부위를 이야기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의료 원격으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 의사들 이야기는. 이 말도 여러분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직접 의사를 만나서 내가 아픈 데를 직접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다. 직접 해야지. 이걸 원격으로 하면은 이게 더 나을 일이 있습니까? 더 못하지. 그렇게 여러분들 의료 진료를 받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정부의 생각이 이것도 안 맞다 이 말이죠.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의사들의 말이 맞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뭔가 하면요.
검열하라요.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한의원에 가서 보약 같은 거 있죠. 보약. 이제 이 병명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안면의 신경마비, 또한 월경통 질환, 그 다음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을 지원해 주겠다. 그 쉽게 이야기하면 보약택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보약을 먹어도 이제 의료보험을 지원해서 지금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정부는.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 국민으로 봐서는 그래요. 아니, 뭐, 보약 먹는 것도 그래. 건강보험 돈 안 들이고 먹으면은 안 좋다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건강보험도, 후대에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재정이 약해서 이런 단계인데 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나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자금이 안 되는데 풍부한 자금이 그 건강보험에 풍부한 자금이 있는 것은 모르지만은 이것도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고 이러한 매스컴의 이야기가 있는데 또 이것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의사들이 이제 서로 의논을 하다가 정부 의견하고 이제 안 맞았어. 이거는 안 맞다, 안 된다. 이거는 의사들이 볼 때. 그러면은 담은 뭐 2개, 3개든지 의사들이 원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또 정부가 사실은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해서 정부의 정책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나라를 운영하는 정책의 방법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죠. 예? 이 문재인 정부는 우여가지고 의사들의 말도 전혀 지금 한 개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지금 의대생들이 시험을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 내놓으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뭐 공권력을 투입해서 엄중한 법 집행을 해서 행정처분 뭐 해서 이런 위협을 줘가면서 이런 식으로 나라의 정책을 펴고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도 끝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 폐기도 마찬가지죠. 원전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수준인데 그것도 원전의 전문가들이 하면 안 된다고 그만큼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해야 되죠. 원전에 종사했던 사람은 지금 그 기업들이 다 망하고 파업하고 폐업까지 하고 망했어요. 사실은. 또 이 원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그 좋은 기술로 얼마든지 우리가 참 세계에 나가서 이 원전 기술로 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국민에게 이익을 줄 이런 참 이 기술인데도 이것을 지금 파기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도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또 의사들도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서 의사들이 이렇게 지금 집회를 하는 이유가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하는 일들이 너무 참 모모하고 또 잘 모르면은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이래 해야 되지.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어때 뭐 그 자기가 그 이 나라의 주인같이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이 고위 관료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엄연히 헌법에 있는 것 같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기관이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을 세세히 좀 챙겨보고 또 지원할 거는 지원하고 또 잘못된 거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의사들의 집회하는 이유는 타당하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하는 것을 우리가 지지하고 또 의사들의 생각을 지지해서 국민에게 참으로 의사들의 그 진심과 참 대구의 그 코로나로 통해서 의사들의 헌신적 또한 그 간호사들의 그 헌신적인 그 열정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의사들이 얼마나 그 헌신했어요.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데다가 이 정부가 또 의사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이 정책은 안 내놔도 얼마든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빠지지 않는 그 의료 지금 서비스를 대한민국 국민이 받고 있어요. 이대로만 잘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정책을 빨리 정부는 폐기하고 의사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SLTV에서 의사들이 집회하는 이유, 또 의대생들이 시험을 응하지 않는 이러한 참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SL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